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어디를 할 거냐면요, 교과서 190 이쪽부터 193쪽을 할 차례니까 책을 펴 놓으시고요. 학습지로는 넘버 8입니다. 넘버 8 펴놓고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게 될 내용, 지난 시간에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선거의 의미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등교를 해서 선거의 의미, 그리고 선거의 기능, 그리고 선거의 원칙까지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은 바로 이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은요. 왜 선거의 공정성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가 뭐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총 3가지를 배울 건데 그 3가지가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빈 교실에 와가지고 이거 찍고 있는데 책상이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책상이 엄청 흔들리네요. 뭔가 글씨가 좀 안 좋아도 양해해 주세요. 책상이 엄청 흔들려요. 자, 그래서 오늘 보게 될 내용,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겁니다. 자,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선거 공영제가 있습니다. 자, 선거 공영제 무슨 뜻인가 하고 보면요. 일단 선거 따로 공영제 따로라는 건 알겠죠? 무슨 뜻이냐면 선거를 공적으로 맡겨가지고 운영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나를 뽑으면은 내가 뭔가 선물을 줄게, 뭐 돈을 줄게 하는 식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후보가 더 유리해지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선거는 공정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 선거인데 이 대표자가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선출이 되게 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고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선거 공영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 공영제는 총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선거 운동을 관리하는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을 부담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자, 이 관리하는 역할, 그리고 비용을 부담하는 역할, 요거를 각각 이제 관리 그리고 비용이라고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는데, 선거를 관리하는 특별한 기관이 있는데 그게 이제 3번에서 배우게 될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가 되겠고요. 비용을 부담하는 거는 그럼 뭐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선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드는 비용이 매우 많습니다. 일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타금도 내야 되고요. 기타금이 을 내야 된다. 기타금이 뭐냐면은 국가에다가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 돈을 일부 맡겨 놓는 겁니다. 후보자가 너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돈을 맡겨 놓은 사람에 한해서만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준이 있어요. 뭐 대통령은 1억이고 국회의원은 1억 5천이 아니라 1,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장 있죠. 도지사라든지 아니면은 서울특별시장 또는 부산광역시장 같은 사람들은 5천만 원, 또는 뭐 천안시장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렇게 돈을 맡겨놓습니다. 근데 이 맡겨놓는다는 거는 이제 가져간다는 것과는 의미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15% 이상 득표를 하게 되면은 요거를 100% 돌려줍니다. 그리고 10에서 15% 정도 득표율을 얻게 되면은 50% 돌려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하는 이유는 뭐를 위해서?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방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기타금으로 일단 들어가는 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 운동을 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있죠. 여러분의 선거 처리되면은 여러분 우편함에 보면은 막 후보자들이 써가지고 팸플릿 같은 거 이렇게 막 해가지고 우편 그 편지 봉투에 담겨져가지고 오잖아요. 여기에 있는 요것들 다 직접 후보자들이 자기의 선거 운영 비용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는 막 책자처럼 팜플렛처럼 막 컬러풀하게 몇 장씩 되어 있는 후보가 있고, 어떤 후보는 A4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의 요만한 사이즈의 흑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자기 후보들이 자신의 선거 운영비에서 드리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비용을 돈이 많은 후보랑 돈이 적은 후보가 서로 불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선거를 공적으로 운영하는 선거 공영제의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거 공영제를 왜 하느냐? 목적이 중요하겠죠. 일단 지나치게 선거 운동에서 이 비용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불공정한 상황이 생기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함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선거 운동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선거 공영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선거 운동을 너무 과열해서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도 선거 공영제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목적으로는요, 선거구 법정주의입니다. 자, 선거구 법정주의는 이름을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선거구가 있는데 얘를 법으로 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일단 선거구가 뭔지부터 봐야겠죠. 이런 겁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인구에 따라 가지고 또는 지자체의 구조에 따라 가지고 행정구역에 따라 가지고 선거구를 여러 개로 나눠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시라고 할까? 무슨 시 하지? 치킨시가 있다고 해봅시다. 치킨시. 자, 치킨시가 있는데 이 치킨시는 인구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치킨갑, 치킨을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또는 피자시가 있어. 피자시가 있는데 피자시는 인구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무슨 시로 하지? 콜라시랑 합쳐가지고 하나의 선거구를 이룰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지역 그 행정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선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나눠놓는 거, 그리고 얘네들을 이렇게 묶는 거, 이런 애들을 우리는 선거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거구를 왜 법으로 정하냐 이런 거예요. 치킨시에 를 요렇게 나누냐 아니면 요렇게 나누냐 아니면 요렇게 나누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될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지가 달라지는 케이스, 이것을 우리는 게리맨더링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게리맨더링이 뭔지 봐야겠죠. 게리맨더링은 게리 플러스 맨더링이에요. 게리는 사람 이름입니다. 요런 게리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맨더는 어디서 온 거냐면은 셀리맨더에서 온 거거든요. 이 셀리맨더가 뭐냐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이 있어요. 약간 도마뱀 같이 생긴 괴물이 있는데 이 괴물 모양이랑 비슷하게 선거구를 나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누가? 게리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선거구가 있었어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지역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선거구를 나눠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나눴냐면 도마뱀 모양처럼 게리가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요 선거구 이렇게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요 상황에서 이제 붙었던 상황이었는데 민주당이 더 많은 표를 얻었어요. 표를 이만큼 얻고 공화당이 이만큼 얻었단 말이죠. 득표. 요게 득표라고 했을 때 이만큼 얻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당선자가 29명이 나왔어. 그런데 여기서는 아이고, 거꾸로 썼네. 민주당 공화당 거꾸로 썼네. 미안 얘들아. 자, 여기가 공화당이고 여기가 민주당이고, 자, 공화당이 더 많은 득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화당에서는 11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당선자가 몇 명이 나왔냐면 29명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왜 말이 안 돼요? 득표율이 더 많은 데에서 더 많은 당선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득표율이 더 적은 데에서 더 많은 당선자가 나왔다는 거죠. 어떻게 함으로써? 이렇게 선거구를 마음대로 유리하게 배정함으로써. 그래서 게리맨더링은 어떨 때 쓰이는 말이냐면 선거구를 임의로 조정하는 거. 임의로 선거구를 조정했을 때 우리는 요거를 게리맨더링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해서 선거구를 법으로 미리 정해놓는 것이 선거구 법정주의입니다. 그래서 선거구를 미리 선거를 하기 전에 있어서 법으로 정하는 것을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구 법정주의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를 하기 위한 거야? 우리 마찬가지로 목적을 봐야겠죠. 어떤 목적으로 얘를 둔 거예요? 뭘 막기 위해서? 그쵸? 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해서죠. 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게리맨더링은 뭔 거야?
임의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이죠. 임의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는 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해서 이 선거구 법정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이미 스포일러를 했습니다. 그죠? 요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은요, 선거를 관리하는 특별한 기관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얘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 장소, 이 곳에서, 이 기관에서 하는 역할은 선거나 국민투표를 관리하는 역할, 그리고 선거와 관련해서 부정선거가 있지 않도록 정치 자금에 대해 관리하는 역할, 그리고 정당에 대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 그래서 이 기관은 다른 데에 간섭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다른 데에 간섭이 뭐 예를 들어서 A정당은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 조성해도 봐줘라 라는 식으로 간섭이 들어오면 절대 안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이 총 9명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정당에 가입해서도 안 되고요. 정치에 관여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를 위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또 이 안에 있는 위원들은 엄격하게 관리를 되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는 이 기관에서 하는 역할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애들은 이제 선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기능들이죠. 근데 이런 역할도 합니다. 플러스 알파로 국민에 대해서 정치 교육이라든지 선거 교육을 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들이라든지 아니면 선거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라든지 또 선거가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교육도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선거에 대해서 관리하고 정당에 대해서 관리하는 기관이 꼭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2쪽 펴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방금 배운 내용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거 공영제부터 보면요.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돈을 많이 쓰는 후보가 유리해진다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 공영제를 두고 있다고 했죠. 그 얘기는 선거 공영제의 존재 이유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국가기관이 선거운동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 얘를 이제 관리공영제라고 얘기를 하고 선거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비용공영제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얘네들의 목적은 선거운동 과열을 막고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선거구 법정주의죠. 선거구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 왜?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선거구를 정해 놓는 것이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의로 선거구 변경하는 것을 막아서 선거구를 미리 법률로 획정하는 것을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하게 됩니다. 자, 선거구 법정주의는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나온 내용인데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선거구가 있는데 요렇게 획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더 유리한 상황이 된다는 것을 안 게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선거구를 나중에 바꾸게 된 것에서 게리맨더링이 유래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씩 번호를 매기면서 보자면요.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거, 그리고 정당 및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역할, 그리고 국민에게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개념 속 사례국의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보자면요. 자료 1번은 공정한 선거관리에 관한 기사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에게서 물품과 음식을 받은 520여 명에게 2억 6천여 만여의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후보자에게 치우친 응답을 유도하는 여론조사를 한 기관에게도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자,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물품과 음식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특정 후보자에게 치우친 응답을 유도했다라는 것 모두 공정하지 않은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런 행위를 한 사람 그리고 한 기관, 여론조사 기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노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자료 2번에 보면요. 선거 참여 홍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 전시회도 열고요. 홍보시설을 설치하고요. 후보자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요. 홍보활동을 하고요. 이런 것들 또한 바로 요 국민에게 선거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활동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학습지 넘버 8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버 8에 보면은 빈칸이 있습니다. 이 빈칸을 채워주면 되겠는데요. 제발 다른 거는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넘버 9 제발 하지 마세요. 넘버 9. 자, 넘버 9 제발 하지 마세요. 이거 등교에서 할 겁니다. 자, 넘버 8의 빈칸만 채우세요. 넘버 8의 빈칸. 자, 넘버 8 뒤에 보면은 번호가 없는 애가 있어요. 번호가 없는 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넘버 8만 하세요. 넘버 8만. 번호 없는 애 하지 말고 넘버 9 하지 말고 넘버 10도 하지 마세요. 알았죠? 절대 하지 마세요. 넘버 8만 하세요. 나머지 얘네들은 등교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넘버 8의 빈칸은 등교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넘버 8 혹시 학습지 없는 친구들은 제가 학습지를 올려놓을 거예요. 어디다가 올릴 거냐면요. 사회 게시판에 올릴 겁니다. 사회 게시판에 올릴 거니까 넘버 8 없는 친구들은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겠고요. 우리 집은 프린터기가 안 돼요. 이해합니다. 프린터가 안 되는 경우에는 노트에다가 빈칸 꼭 적어가지고 오세요. 여러분이 직접 빈칸을 채우는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학습지 채우세요. 우리가 이 정도 이제 지금이 10월이잖아요. 벌써 4, 5, 6, 7, 8, 9, 10 거의 6개월 동안 원격을 하면서 이제 제가 원격이 끝나고 나면은 다음 시간에 뭘 할지 여러분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학습지 넘버 8 빈칸 채우세요. 다른 건 채우지 말고 넘버 8만 채우세요. 아시겠죠? 자, 계속 강조했습니다. 10번 얘기했습니다. 넘버 8만 채우세요.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우리 등교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